네, 반갑습니다. 코인농부 첨프로입니다. 자, 리플이 어제는 마이너스 4%까지 크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리플의 자체적인 악재가 발생한 건 아니고, 자, 어제자로 해서 미 국채 수익률이 급등하면서 5%나 이 비트코인이 급락을 했기 때문이죠. 자, 전날 미국 뉴욕 시장에서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이 연 4.6%까지 크게 치솟았습니다. 자, 주된 요인으로는 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 등 이 보호무역주의가 향후 인플레이션을 다시 촉발할 것이다 라는 건 전망이 나타나면서 이런 인플레이션 우려 확산으로 인해서 가상자산과 주식 등 위험자산의 굉장히 하방 압박을 야기를 했었던 것이죠. 자, 다만 긍정적인 부분은 비트코인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소폭 조정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만, 자, 리플은 현재 20일 이평선에서 살짝 반등 랠리를 펼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리플 같은 경우는 이제 다가오는 1월 15일 드디어 SEC가 이제 마지막 항소 서류를 제출하게 되는데, 두 가지 시나리오가 현재 제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항소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 이것은 소송이 그대로 종료가 되게 되는 것이고, 만약 항소를 제출하게 된다면 이 항소가 그대로 지연이 되면서 계속 그래서 이제 이어지게 되면서 단기 급락 흐름까지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전망입니다. 자, 그러나 어느 시나리오든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SC 위원장 갠슬러는 물러나게 될 것이고, 새로운 위원장 폴 애킨스가 이제 임명이 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애킨스는 이미 이 리플의 고발을 처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동안 SEC가 리플을 상대로 고소 고발한 건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좀 밝혔기 때문에, 자, 빠르면 이번 1월달 늦어도 올 상반기 안으로는 이 소송은 이제 깔끔하게 종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리플 같은 경우는 많은 분석가들이 여러 가지 이제 목표가를 설정하고 있지만, 저는 여러분께 보수적으로 최소 이더리움을 넘어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과거에 이더리움을 넘어서면서 시총 2위까지 올라선 코인이 바로 리플 코인이었죠. 그렇게 펀더멘탈이 매우 뛰어났는데 SC로부터 소송을 당하면서 계속 하방 압박을 받아 왔었던 겁니다. 자, 그러나 이제 트럼프가 되면서 이런 소송 종료도 이제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당선 전만 하더라도 10배 격차가 나타났지만 이제는 3배로 많이 좁혀놨고, 그리고 이제 이 소송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면은, 마무리가 되면은 이 격차는 0으로 수렴하게 되면서 오히려 이더리움을 다시 넘어서는 그런 시기가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도 앞으로 최소한 우리가 보수적으로 3배 정도는 충분한 수익 구간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어제 나온 기사를 보시면 리플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테더를 넘어섰고, 그리고 이더리움 시총까지도 넘볼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만 어제자로 마이너스 4%나 크게 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테더 아래에서 4위권으로 좀 유지가 되고 있지만, 다시 이 반등하는 모습 속에서 이 테더를 넘어서면서 또 한 번 이더리움 시총을 뒤쫓게 될 것입니다. 자, 현재 이 암호화폐 시가총액 3위에 이름을 올리는 등 강력한 랠리로 이제 투자자들이 이목을 집중시켰고, 또 리플은 이제 이더리움과 격차를 서서히 좁혀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암호화폐 매체 AMB 크립토에서는 리플의 상승세에 주목하면서 리플이 이더리움을 추월할 것이다라는 일부 시장 관계자와 투자자의 기대감을 보도를 했습니다. 자, 이더리움과 리플 모두 다 강세 패턴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더리움보다는 더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자, 그리고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서도 리플의 폭발적 랠리 가능성을 보도를 했는데, 자, 작년 11월 5일부터 리플과 이 달러의 일봉 차트에서 형성된 강세 플래그 패턴을 언급하면서, 자, 이제 단기적으로 2.41달러 저항선 돌파를 추진 중이다라고 설명을 했고, 기술적 패턴을 바탕으로 목표가는 현재보다 520%나 이제 상승한 15달러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석에 따르면 현재 2.3달러 부근이기 때문에 한 6배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수익 구간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보수적으로 3배에서 6배 정도까지도 충분히 앞으로 방향성이 나타날 수 있겠구나,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만 이 투자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 급등할 수 있는 건 절대 없죠. 그래서 상승 조정을 반복하면서 방향성이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조정 구간이 나타날 때마다 매도나 손절로 대응하시는 것이 아니라 비중 관리를 통해서 오히려 수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전략적인 기회 구간으로 삼아 가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최근 한 달 동안에 이제 박스권 장세 쪽에서 고래들도 활발하게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 데이터를 보시면 지난 16일과 그리고 27일 연말 12월 31일
11일 총 3번의 대량 거래가 일어났었는데, 자, 8억 개의 리플이 이체가 됐고 9천만 개, 1억 4,500만 개입니다. 자, 모두 거래소에서 지갑 또는 지갑에서 거래소로 이동이 된 것인데, 자, 이렇게 이체가 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매매를 하지 않고 장기 보유하겠다, 홀딩을 하겠다라는 신호입니다. 자, 또 다른 표현으로는 매집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총 3가지 내용만 보더라도 약 3조 5천억 원에 해당합니다. 엄청난 자금이죠. 거의 4조 원에 육박하는 이 대량 거래가 이 박스권 장세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평균 단가가 3,450원 요 라인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 가격은 어느 정도 안전 마진이 확보가 된 자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래 세력들도 거의 4조 원에 육박하는 엄청난 자금을 계속해서 장기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 보유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강세작으로 현재 베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절대 매도라든가 손절로 대응하시기보다는 단 한 개라도 더욱더 많이 모아나가시는 그런 전략적인 기회로 꼭 삼아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이 비중 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자, 우선 이 상승과 조정이 반복되는 가운데 이런 단기 고점에서는 보통 이 포모 심리가 많이 자극이 되면서 지금 남들은 다 수익을 보고 있는데 나 혼자만 뒤처지는 것 같은 어떤 두려움, 초조감, 박탈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포모 심리에 의해서 추격 매수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때가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죠. 그래서 이런 구간들에서 우리 10에서 30% 가량은 미리 살짝 자발적으로 덜어내줄 거고, 이런 공포 구간에서는 이 덜어낸 비중을 다시 실어 갈 겁니다. 자, 이런 것을 바로 비중 관리라고 하고요. 비중 관리를 해주다 보면은 우리가 자금을 추가로 투입하지 않아도 수량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 평균 단가도 안전하게 관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이런 조정 흐름이 나타날 때마다 공포로 대응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기회 구간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비중 관리를 통해서 멘탈을 잡아 나가면서 보다 안정적으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타나는 상승 장일수록 우리가 이제 비중 관리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에 모두 녹여서 여러분께 실시간 빠르게 공유해 드릴 것이고요.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 줄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텔레그램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핸드폰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상단의 모바일 전용 링크, 컴퓨터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하단의 PC 전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 그리고 리플의 최고 법률 책임자 스튜어트 알디르트가 바로 트럼프와 이 저녁 만찬을 즐겼는데, 이렇게 당선인과 친분을 공식적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자, 사진을 게시하면서 훌륭한 저녁이었다, 2025년의 훌륭한 시작이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자, 마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최후의 만찬과 같은 그런 모습이 좀 연상되기도 하고, 또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새로운 시작, 부활을 의미하기도 하죠. 자, 이 갈링하우스는 며칠 전에 리플의 신규 채용 75%가 미국에서 진행 중이다라면서 새로운 행정부의 등장과 함께 시장은 상승장으로 변했고 리플 역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새로운 행정부에서 이제 규제가 아닌 성장 정책을 계속해서 펼쳐주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자, 리플도 그 막대한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리플의 모니카 롱 사장은 아마비 현물 ETF의 다음 주자는 리플이다라고 최근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자, 이미 여러 기업이 리플 현물 ETF 승인을 위해서 신청서를 제출을 했고, 또 올해 관련 승인 절차가 더욱 빨라질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리플을 포함한 암호화폐 업계는 리플 ETF 출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가고 있고, 또 최근 기사에서는 이 블랙록에서도 리플의 ETF 출시 가능성이 다시 한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일전에 블랙록 같은 경우는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더욱더 집중하고 싶다라면서 리플 ETF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좀 밝히긴 했지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즈덤 트리와 비트와이즈, 캐너리 캐피탈, 21쉐어즈 등 여러 운용사들에서 리플의 ETF를 공식적으로 신청을 하면서 기관들의 높은 관심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리플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이 과정에 블랙록도 다시 한번 눈독을 톡톡히 들이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많은 전문가들이 SH가 리플 ETF를 승인할 경우 XRP가 전통 금융시장에서 더 널리 수용 될 가능성이 있고, 이는 블랙록 등 대형 자산 운용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리플은 스테이블코인 분야에서도 이 체인링크와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습니다. 자, 자체 스테이블코인 RLUSD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체인링크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좀 밝혔고, 자, 이로 인해서 리플의 생태계는 더욱더 확장돼 가면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리플의 CEO는 이 RLUSD는 결제혁명의 핵심이 될 것이고, 스테이블코인 생태계에 대해서 기축통화 리플의 역할이 중추적일 것이기 때문에 2028년까지 3,850조, 거의 4,000조 원에 육박하는 천문학적인 수익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이 리플도 이제 곧 이제 소송 종료가 되면서 ETF와 IPO 등이 하나 둘씩 진척이 되면서 정말 막대한 천문학적인 수익을 거두게 될 것이고, 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리플의 소각이죠. 자, 소각 같은 경우는 현재 리플의 CEO와 이 CTO 등이 계속해서 언급을 해 왔었던 부분입니다. 자, 과거 발언을 보시면 이렇게 커뮤니티에서 리플사가 보유하고 있는 리플을 소각하도록 강제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투자자가 원하면 사내 물량 소각도 가능하다. 또 리플의 CEO도 소각 가능성에 대해서는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에 리플의 CTO는 갑작스럽게 10배 트윗을 올리면서 커뮤니티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이런 이 갑작스러운 트윗으로 인해서 과거 이런 발언들이 다시 한번 재조명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자, 이제는 실제로 리플도 소송이 이제 종료 단계로 좀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이런 소각에 대한 가능성을 우리가 이제는 열어둬야 될 그런 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리플 보유자의 대다수가 규칙을 변경해서 회사가 보유한 리플의 물량 관리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의를 제기한다면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투자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 키워드가 바로 리플의 물량 관리 방식인데, 자, 이것은 락업 해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리플 같은 경우는 매월 초마다 약 10억 개의 물량을 락업 해제를 하고 있는데, 이 전체 1000억 개 중에서 10억 개면 약 1%, 1년으로 따지면 12%나 됩니다. 굉장히 많은 물량이죠. 그런데 리플 측에서 밝히기로는 락업 해제를 하는 이유는 기관에게 판매하면서 사업 자금을 쓰고 있다, 그리고 소송 비용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좀 밝혔는데, 자, 이런 리플 측의 입장과는 좀 다르게 우리 투자자들은 락업 해제가 되면은 이것이 시장의 유통량을 증가를 시키게 되면서 리플의 가치를 떨어뜨리게 만드는 굉장히 부정적인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락업 해제를 좀 달갑지 않게 보고 있지만, 이제 스테이블코인과 여러 가지 ETF와 IPO 등이 하나둘씩 진척돼 가면서 정말 막대한 수익이 이제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락업 해제를 하면서 사업 자금을 마련할 그런 명분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이런 리플의 CTO 등의 이런 10배 트윗 이런 단서들을 우리가 하나둘씩 조합을 해 나가면서 결국 이것이 소각으로 이어질 수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고, 이것이 기사화가 되기 전에 우리가 미리미리 단 한 개라도 선점을 해주시는 게 우리의 가장 급선무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리플은 펀더멘탈도 굉장히 뛰어나고 호재도 너무나 많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방향성은 너무나 명확히 나올 수밖에 없는 코인이고, 또 고래 세력들도 최근 이런 조정장 속에서 거의 4조 원에 육박하는 엄청난 자금을 계속 매집을 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이런 조정장에 매도나 손절로 대응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단 한 개라도 더욱더 많이 모아 나가시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전략적인 기회로 삼아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자, 다만 우리 투자를 하는 건 한 번에 급등하는 건 아니고 계속 상승 조정을 반복한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절대 기준 없이 들어가시지 마시고 우리 안전하게 비중 관리를 통해서 함께 공략해 나가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모든 부분은 제가 매수 타점, 매도 타점에 녹여서 여러분께 실시간 빠르게 공유해 드릴 것이니까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텔레그램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텔레그램방은 24시간 계속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보시는 대로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고요. 저는 텔레그램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농부 첨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